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 뉴스 좀 정리를 해왔는데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기업은 테란 오비탈입니다. 테란 오비탈이 안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프로포스트 퍼블릭 오퍼링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자금 조달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한다? 퍼블릭이죠. 대중한테 주식 더 발행해가지고 우리가 자금 마련하겠다. 이거 결국 이제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더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자, 보통주를 발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런트가 있대요. 이거 뭡니까? 신주 인수권이에요. 그래서 신주를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은 그런 주식을 발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지금 주식을 발행을 해갖고 들어온 돈으로 무엇을 할 거냐 봤더니 일단 코퍼레이트 퍼포즈예요. 그러니까 기업 운영을 하는 데 쓸 거다. 그래서 캐피탈 익스펜디처 뭡니까? 설비 투자 비용이죠. 그 다음에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뭐죠? R&D 비용입니다. 아무래도 얘들이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R&D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특성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R&D 비용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요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제 23.94%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얼마가 됐다? 1.08달러가 됐다. 근데 얘들이 이렇게 지금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테란 오비탈 이 영상을 전부터 봤으면 아마 요런 거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분기에 얘들이 번 돈,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돈을 확인을 했었을 때 48.6밀리언 달러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48.6밀리언 달러가 있는데 매출은 계속 늘었어요. 계속해서 늘어나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매출이 32.2밀리언 달러였습니다. 근데 매출이 이렇게 늘긴 늘었는데, 그래도 적자였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8밀리언 달러씩 꼬박꼬박 이제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결국 그러면 28.1밀리언 달러 손실이었을 때, 앞으로 버틸 수 있는 돈 얼마냐, 기간은 얼마냐 했을 때, 2분기가 채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지지난 분기에는 54밀리언 달러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1분기를 못 버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역시나 테란 오비탈에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얘네들의 백로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2022년 12월까지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백로그는 170밀리언 달러였고요. 근데 이제 리바다라는 곳에서 얘네들한테 1100개의 주문을 했습니다. 인공위성을. 그래서 백로그가 2.6빌리언 달러가 됐다. 그래서 얘네들이 돈만 있고 여유가 있으면 이거 다 팔아서 이 정도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다? 돈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산시설도 굉장히 크기가 늘어났죠. 94,000 스퀘어핏에서 현재, 12만 스퀘어핏에서 94,000짜리 공장을 하나 더 졌죠. 어바인에. 그래서 총 21만 4천 스퀘어핏에다가 지금 시설이 크기가 이 정도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달에 지금 만들 수 있는 인공위성의 개수가 20개로 늘었습니다. 아마 이전에 10개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2배로 늘어났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설비까지 지금 다 지어놨는데 돈이 이제 막상 딱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제가 최근에 알려드렸던 우주 관련 기업들이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주가가 많이 내려갔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이제 항상 보실 때 뭘 봐야 되냐면 현금, 얼마나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분기당 손실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얘들이 버틸 수 있는 기업인가 이런 걸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좀 굉장히 또 정반대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었던 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죠. 스템이라는 기업의 임원진 중에 한 명인 데이비드 버지가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자 매도가 아니라 내부자 매수예요. 29만, 이게 얼마입니까? 10, 100, 1000만, 10만, 거의 30만 달러어치의 스템 주식, 자기 회사 주식을 샀더라라는 겁니다. 보통주를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62만 주를 샀습니다. 6만 2천 주겠죠? 6만 2천 주를 샀는데 거기에 돈을 얼마 썼다? 30만 달러를 썼다. 근데 이 사람이 산 평균 가격이 4.82달러에 샀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내부자가 살 때는 오로지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의 전망이 좋을 때만 사요. 그리고 내부자들이 팔 때는 어떤 이유에 판다? 굉장히 여러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기업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판 걸 수도 있어서
보통은 내부자 매도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내부자 매수는 지금과 같은 경우요.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분이 샀대요. 이게 지금 이사회의 체어맨입니다. 의장인데 데이비드 버즈비라는 분이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분이 거의 뭐 재생에너지 발전에 한 33년 경력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맡았던 그런 직무가 뭐 CEO도 했었고, COO도 했었고, CFO도 했었대요. 요런 사람이 이 회사의 주식을 샀다? 믿을만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뉴스다,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내부자 매수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맨날 이제 보던 게 내부자 매도였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스템의 주가는 한 4.5불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뭐 사도 뭐랄까요? 부담이 없는 가격이긴 한데, 어쨌든 대략적인 큰 추세로 보면 내려가고 있던 추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덜커덕 사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것저것 다 판단을 하셔서 매수를 하실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실지 그거는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템 관련된 거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8월 4일날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혹은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요. 스템 재생 목록을 찾으시면 관련된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이제 주가가 출렁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월스트리트에서 uncertain하대요. 불확실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냐면 이게 뭐가 불확실한 거냐면, 자, 유니티가 얼마 전에 가격을 올리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한테서 돈을 더 걷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거 올라오자마자 이제 주가가 이제 뭐 7% 정도가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요 뉴스가 나와서 빠진 건 아니라 요 뉴스를 듣고 나서 이 지금 월스트리트에 있는 투자은행이 있죠. 투자은행에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가 안 좋은 얘기를 했냐. 오펜하이머, 제프리스, 그 다음에 벤치마크라는 곳에서 이거 이렇게 너네들 가격을 올려버리면 이 개발자들 있죠. 게임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들이 다른 곳으로 떠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세 곳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7%가 빠진 거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가격을 올렸을 때 어쨌든 얘네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수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유니티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약간 그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매수 의견을 줬는데 어쨌든 요쪽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안 좋게 바라봤다. 그래서 주가가 7%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냐면요. 9월 12일 날 얘네들이 이제 가격을 상승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2일 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보면 9월 18일 날 유니티가 요런 거를 올렸습니다. 자, 우리가 팀원 고객 커뮤니티 파트너사의 의견을 경청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정책을 변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깐 살짝 유니티가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가격을 조금 이제 뭐 안 올리던가 올려도 조금만 올리던가 약간 여러분 그 개발자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을 해서 다시 좀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뭐 요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요런 내용들로 유니티가 이런 경우에 돈을 더 너네들로부터 더 받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전 세계 개발자들이 강한 분노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좀 유니티가 살짝 한 발짝 물러났다. 게다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뭐 아이비들이 줄줄이 뭐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버리니까 살짝 유니트 살짝 이제 뭐 긴장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소식을 전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유니티 주가는 이렇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나온 게 33.45달러였고요. 요거 지금 8% 정도 빠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8% 정도 빠졌던 이유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거 전체 차트예요. 그래서 뭐 한 거의 200달러까지 찍다가 지금 50달러 언저리 내려와 있는데 아직까지 뭐 여기서 좀 잘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여기서 더 안 내려갈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이거 안 좋은 뉴스로 이렇게 지금 주가가 좀 떨어졌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그냥 좀 소식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티가 어떻게 가격을 책정을 하는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안 좋은 소식이 하나가 나왔는데 릴리움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뭘 이제 보고를 했냐면, 뭘 이제 신고를 했냐면, 이것도 스탁 오퍼링입니다. 얘네들도 지금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리 4천만 주 더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서 이거 팔아서 자금 마련할 거다라고 릴리움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면 총 일단은 4천만 주지 않습니까? 근데 4천만 주 중에 그 3,200만 주가 지금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신주 인수권을 이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800만 주가 더 추가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잠재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 주식의 수는 4,800만 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신주 인수권을 발행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은 $2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제가 지금 릴리움의 주가를 샀습니다. 릴리움의 주식을 샀는데, 릴리움의 주식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얼마에 샀다고 할까요? $1에 샀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1에 샀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게 지금 릴리움의 주가가 $10가 됐다고 칩시다. $10가 되면 저는 이 $10를 주고 사는 게 아니라 $2로 추가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입니까? $8의 시세 차익이 나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이제 이익을 볼 수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여기서 기사의 요는 4천만 주를 더 추가적으로 발행을 할 거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도 안 좋은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얘네들이 지금 유통한 주가 한 2천만 주, 2억 주죠. 2억 주 정도가 됩니다. 2억 주 정도 중에 추가적으로 4천만 주가 지금 더 추가적으로 발행이 되는 거죠. 거의 뭐 한 5분의 1 정도가 더 추가로 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거는 안 좋은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얘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을 해서 지금 자금을 마련한 이유는, 어쨌든 2025년까지 유럽에서 형식 증명을 다 받고 나서 상용화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돈이 좀 부족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얘네들 하고 있죠. 미국이랑 유럽이랑 유일하게 지금 비행기 인증받고 있는 회사는 릴리움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릴리움 관련된 영상은 제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렸으니까 제가 여기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릴리움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지금 주가는 0.96달러, $1 밑으로 내려갔네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이거 오래되면 이제 나스닥으로부터 딜리스팅 있죠? 상장 폐지 경고를 받게 되겠죠? 근데 뭐 이거는 1차 경고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얘네들이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1년 정도의 더 기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주가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가 조금 올라가려는 차에 다시 내려가고 있네요. 어쨌든 주가는 이 정도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퀀텀스케이프입니다. 퀀텀스케이프가 지금 주의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불레이팅이래요. 매수 의견을 줬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매수 의견을 줬냐면 에버코어 ISI에서 매수 의견을 줬구나. 이거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에버코어 ISI가 퀀텀스케이프에 대해서 이제 커버를 시작을 하는데, 매수 의견을 줬다, 바이 의견을 줬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보니까 굉장히 좀 다른 경쟁사에 비해 뛰어난 그런 이점들, 기술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제 좋게 평가를 한 거죠. 그러면서 매수 의견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에너지 덴시티가 높죠. 에너지 덴시티가 높아서 일단은 뭐 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에너지 덴시티가 올라가면은 같은 크기, 같은 무게에 비해서 더 많은 이제 에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엔지니어링 쪽의 그런 유연성을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의 일반적인 좋은 얘기를 쭉쭉 했어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준 게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현재 이제 $10로 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 매수 의견을 줬다라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너무 믿지는 마세요. 얘네들 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 뭐 $10가 이제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44%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잠재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제 여기 써 있는데 200일 평균선 있죠. 우리 뭐 이평선이라고 하는데 200일 이평선 밑에서 지금 주가가 계속 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미국은 어떤 이평선이 기준일지는 모르겠지만 요 주가가
이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평선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평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해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뚫고 넘어가면 이 이평선 자체가 굉장히 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 얘네들의 주가는 200일 이평선 밑에서 놀고 있더라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기술적 분석 이런 건 저는 안 하니까 참고하시고 현재 지금 주가가 6.90달러네요.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꽤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회사 중에 또 하나가 있죠. 리사이클 홀딩스 얘기를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 별로 뉴스가 얘들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일단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글렌코어 있죠. 글렌코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큰 원자재를 다루는 회사입니다. 리사이클 홀딩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예요. 근데 이런 회사랑 50대 50으로 지금 조인트 벤처를 맺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투자를 했는데 뭐 할 거냐? 지금 유러피언 리사이클링 허브를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로체스터에 허브가 하나가 있죠. 미국에 하나가 있고 이거 지금 유럽 쪽에도 하나를 짓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거 조금 자세하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날 리사이클 홀딩스가 지금 2페이지 2단계에 걸친 계획을 얘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이탈리아 쪽에 있는 뭐 포르토베스메라는 거 제가 이전 영상에 뭐 구글맵 보면서 위치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다가 지금 허브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단계는 뭐냐? 지금 블랙매스를 이제 연간 11,000톤의 블랙매스를 얘네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래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블랙매스가 뭐로 변합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환원을 해서 다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단계는 11,000톤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상되는 운행 그 시기는 2024년도 상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블랙매스를 이제 뭐 이렇게 처리를 하면 여기서 이제 리튬이 1,500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니켈이 3,000톤, 그 다음에 코발트가 500톤이 나오더라. 근데 이게 2단계로 가잖아요. 페이즈 1에서 페이즈 2로 가면 이게 용량이 확 늘어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11,000톤에 1년 동안 블랙매스를 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5만 톤에서 7만 톤으로 갑자기 캐패시티가 확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리튬과 니켈과 코발트 양도 각각 16,500, 18,000, 2,250톤으로 확 늘어나요. 그래서 일단 이번 뉴스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유럽 쪽에 허브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2024년도 하반기부터 아니죠. 상반기죠. 상반기부터 운행을 시작을 할 거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대 50 조인트 벤처식 합작 투자자예요. 합작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회사가, 글렌코어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리사이클 홀딩스에서 장기적으로 뭔가 돈이 필요할 것 같다 하면 여기 롱텀 파이낸싱이죠. 글렌코어가 약간 조금 서포트를 해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든든한 그런 파트너를 만났다. 리사이클 홀딩스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주가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4.35달러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주가는 계속해서 아래쪽을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리사이클 홀딩스의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좀 조용히 스포크도 짓고 허브도 짓고 유럽으로 진출하고 있고 요 정도 이렇게 그냥 참고를 하시고 좀 길게 투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끝이죠. 예, 요 정도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뉴스들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